금리를 인하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고용이 안 좋잖아요. 네. 고용이 이제 둔화된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미국의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국내 수출주들 중에서도 소비 경기와 관련된 업종들은 사실은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업종들 중에 하나가 바로 화장품인 거죠.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화장품주가 상대적으로 조금 약했던 게 뭐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것들도 있지만 저는 결국에는 수출주들 중에서 미국 경기가 나빠졌을 때 가장 먼저 그 소비자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 그쪽이지 않나. 이제는 수출주들 중에서도 소비자들에도 조금 더 민감한 가계와 민감한 수출 품목이냐 기업들과 관련된 쪽들이냐 이런 것들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이제 허재한 상무 모셔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한 상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7월 들어서 이렇게 몇 주 지나고 있는데 확실히 국내 시장은 좀 하반기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좀 달라진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장? 네, 상반기 때는 어떻게 보면 수출주들이 굉장히 좀 강했고 뭐 반도체 하이닉스 같은 한미 반도체 같은 반도체도 좋았지만 네. 뭐 자동차도 좋았고 화장품도 좋았고 뭐 전압기기 뭐 이런 주식들도 다 좋았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갑자기 이제 6월 말 7월 들어서면서 갑자기 하반기가 시작되더니 이제 자동차주 주가 좀 조금씩 빠지고 네. 화장품 주가들 좀 빠지고 뭐 기계류 주가도 좀 빠지고 네. 그래서 약간 좀 상반기 주식 시장에서 강했던 업종들이 좀 약해지고 반면에 또 뭐 2차 전지나 그다음에 뭐 헬스케어나 이런 업종들이 좀 강해지면서 약간 이 7월을 딱 들어서면서 이제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바뀐 거 아닌가 아니면은 좀 그동안 강했던 업종들이 좀 약해진 게 아닌가 이런 느낌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이제 뭔가 이렇게 하반기 여기 땅 해가지고 이렇게 바뀐 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좀 약간 바뀐 부분들이 좀 있어서 국내 주식시장 어떤 흐름들에 있어서도 조금 좀 상반기랑은 좀 다른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이 있는 건 뭐 당연한 건데 그런 자연스러운 이유 말고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분석을 몇 가지로 하고 계세요? 한 두세 가지로 네. 좀 하고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올해 상반기 때 이제 그 업종 주가 간의 어떤 차이가 되게 극명했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뭐 조선, 뭐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류의 주식들은 연초 대비해서 거의 이제 한 15%에서 20% 이상 주가가 올랐던 거에 비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부진한 업종들, 그러니까 뭐 그 건강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업종들은 연초 대비해서 거의 20% 이상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격차가 한 30-40% 이상 차이가 나니까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좀 어떤 그 약간의 어떤 로테이션에 대한 네. 어떤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 거 하나가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의 어떤 지난주와 연초 이후에 6월 말 이후의 흐름으로 봤을 때 가장 좀 특징적인 변화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예. 당선될 가능성. 가능성이 네. 높아지면서 뭔가 좀 트럼프에 대한 어떤 네. 그 과거에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었던 2016년, 2017년의 어떤 흐름들이 좀 반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 있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심으로 차익 실현 그리고 부진했던 업종 뭐 헬스케어라든지 2차 전지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 요게 한 축이고 하나는 미국의 대선 이 판도의 영향 또 금리 인하 가능성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꼽아 주셨는데 그렇다면 2016년 뭐 당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때는 어땠는지 지금하고 같은 점과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뭐 이 부분도 네. 짚어볼까요? 좀 흥미로운 건 뭐냐면 2016년 그 11월에 이제 미국 트럼프 이제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됐을 때 사실 이제 깜짝 놀랐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3개월 후, 그다음에 6개월 후에 어떤 미국 주식시장의 흐름, 그다음에 국내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이랑 조금 비슷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비슷한 거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금융주가 엄청 셌고요. 네.
그다음에 한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는 테크주들이 엄청 좀 강했었거든요. 지금도 보면 미국 시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언킨하고 있는 주식들 보면은 의외로 미국의 뭐 JP 모간이니 이런 은행주들과 함께 그다음에 테크주들 여전히 지금 뭐 엔비디아나 이런 주식도 잘 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그 2016년 그 후반에서 2017년 중반에까지 가는 흐름하고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의 흐름, 그다음에 저희 국내 주식시장의 흐름이 약간 상황은 굉장히 좀 다름에도 불구하고 약간 주가 상승의 어떤 범위나 어떤 흐름으로만 보면은 좀 비슷한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거시경제, 특히 금리적인 측면에서는 좀 다른 점이 또 금명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다르죠. 네. 왜냐하면은 2016년 그 후반에는 네. 그때부터는 이제 미국이 아주 저금리에서 이제 서서히 금리를 올리던 국면이었고 지금은 이제 누가 보더라도 뭐 9월이니 뭐 11월이니 뭐 이런 약간의 시기 차이는 있지만 지금은 이제 다시 금리를 5.5%에서 이제 내리는 국면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상황은 분명히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최근에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서 주가 흐름만 보면은 의외로 2016년과 되게 비슷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이래서 약간 좀 구분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금융시장에서는 뭐 미국 현지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트럼프 리스크라는 말이 오히려 조금 더 많이 회자가 되고 그럴 정도로 좀 부정적인 면이 많이 강조가 되는데 그러면 어떤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가정한다면 어떤 식으로 좀 전략, 시나리오를 짜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추구하는 정책들이 자국 중심적인 정책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전히 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 구성은 만약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이제 미국 주식을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를 좀 가져갈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이제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게 그 저희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 리스크는 이제 2018년, 2019년 이제 관세 분쟁 때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그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정점을 겪으면서 여기에 이제 관세 분쟁과 반도체 사이클의 어떤 정점 이후에 이제 둔화 사이클이 같이 겹치면서 이제 2018년과 2019년의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기억을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관세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중 수출주들도 굉장히 좀 안 좋았고 IT 주가들도 굉장히 좀 안 좋았었는데요. 근데 그 2017년까지는 또 의외로 또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좀 좋았고 국내 시장도 굉장히 좀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좋았던 업종,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정책의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들은 좀 구분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통적으로는 테크 업종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18년, 19년 이후에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정점을 찍고 그다음에 이제 관세 분쟁하면서 이제 좀 안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2017년까지는 기본적으로 IT 사이클이 굉장히 좀 강했기 때문에 지금도 테크 사이클 자체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져서 여전히 미국 중심 그다음에 테크 중심으로 좀 갈 필요가 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좀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이 2016년, 17년하고는 이제 금리 정책, 그다음에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 있어서 분명히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금리가 이렇게 그 인하하는 사이클에서 금융주가 계속해서 좋아지기는 사실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예대 마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꺾일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 들어서 이제 금융주들이 좋았고 저희 국내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 프로그램 그리고 특히 이제 또 그 하반기 이제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이 나오면서 약간 좀 주가가 좀 올랐지만 이제 어제 은행주들, 보험주들 주가가 또 다시 좀 안 좋아진 것처럼 연속성을 확보하기는 되게 좀 쉽진 않아 보인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좋게 얘기하면 미국 중심,
그다음에 미국이 필요로 하는 IT 산업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가져가되 지금 2016년과는 다르게 어떤 경기 상황이나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은 사실은 조금 그 2016년, 17년에 강했던 그 금융주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져가기는 좀 쉽진 않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미국 중심의 포트폴리오. 두 번째는 테크, IT는 좀 좋게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 계신 거고, 금융주는 그때 2016년과 금리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적극적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트럼프의 정책 중에서 이 이민 정책의 변화가 또 예상이 되잖아요. 이쪽의 영향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민 정책의 변화가 주는 시사점이 길게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사실 지금 미국의 테크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이민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민자들 후예거나 그리고 실제로 이제 2022년, 2023년부터 그러니까 그 미국의 이민자 정책이 다른 국가들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점은 뭐냐면 조금 고숙련자들, 그다음에 학력이 높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정책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 산업들이 이제 IT라든지 이런 첨단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기업들의 생산성이 좀 좋아진 측면들도 좀 있어서 만약에 이제 이민 정책들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뭐 이럴 갔을 경우에 이제 미국의 장기적인 성장성, 뭐 생산성의 향상에 좀 부정적일 수 있다라는 걸 하나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어떤 고숙련 그다음에 고학력자 위주의 어떤 이민 정책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보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크게 타격을 입는 것은 바로 멕시코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가 워낙 많을 뿐더러 또 멕시코가 사실은 이제 최근 들어서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에 따른 가장 큰 수혜를 받은 나라들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민자가 덜 들어오고 또 이민자들의 어떤 이제 현금 이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제 이민자들이 이제 본국으로 보내는 어떤 자금이 줄어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멕시코 경기가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민 정책의 변화로 봤을 때 약간 미국의 생산성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거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멕시코 경기와 멕시코 페소화가 실제로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 상황으로 다시 좀 들어가서 보자면 삼성전자가 정말 역대급 깜짝 실적을 또 발표를 하면서 시장을 좀 이끄는 바람에 대형주 위주로 좀 쏠려 있다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건 전략적으로 어떻게 좀 접근해 봐야 될까요? 이게요. 네. 삼성전자가 좋으면 국내 시장은 좋잖아요. 근데 또 삼성전자가 너무 덩치가 크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실제로 펀드를 운용하거나 어떤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좋아서 사기 위해서는 다른 종목을 팔거나 아니면은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이런 압박 요인들이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약간 그 대형주 위주로 가면서 오히려 이제 중소형주나 기타 종목들에게는 약간 피해가 가는 그런 측면들이 사실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좋을 때가 막상 체감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안 좋은 경험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삼성전자가 좋으니까 반도체가 좋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지수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인데 실제로 이제 투자자들이 느끼는 나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생각보다 안 좋아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없는 포트폴리오나 삼성전자가 빠진 포트폴리오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좀 이거를 나쁘게 볼 수도 없고 좋게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의 전략은 결국은 인덱스 비중을 조금 높이는 전략. 아니면 실질적으로 조금 더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목들이 여러 개 있으면은 범위를 조금 줄이고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지수 관련한 ETF를 좀 더 산다든지 아니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를 좀 비중을 늘리고 다른 그 기타 종목들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는 이런 전략들을 하는 게 지금처럼 이제 삼성전자가 시장을 좀 끌어가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수익률의 어떤 그 괴리나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전략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의 실적 전망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데 가시적으로 이르면 뭐 8월, 9월 얘기도 나오는데 한국은행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금리 인하에 이제 들어가는 게 시간만 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금리 인하에 들어가게 된다면 또 시장이 색깔을 바꿀 건지 뭐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이제 사실 몇 달 앞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네. 그 지금의 좀 투자자들의 고민들 그리고 이제 저도 고민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는 뭐 엔비디아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보면은 이제 대형주들 위주로 해서 이제 쭉 이제 시장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주로 수출주들 그 중에서도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중소형주나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소외된 업종들이 언제 회복될 수 있는지가 이제 사실은 좀 고민이스럽고 그거에 이제 그거의 어떤 계기로 볼 수 있는 게 결국은 이제 금리 인하입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한 번 금리 인하로 어떤 기존의 어떤 그 로테이션, 그 어떤 종목들의 흐름이 확 바뀌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진행한 이후에 이제 이게 흐름들이 이제 서서히 바뀌는 경우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첫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좀 지금 좋은 업종들을 가지고 있는 전략들이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주는 시사점은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그 미국의 고용이 안 좋잖아요. 네. 그러면 고용이 이제 둔화된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미국의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국내 수출주들 중에서도 뭐 반도체니 뭐 전압기기니 이런 조선이니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 소비 경기와 관련된 업종들은 사실은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되는 업종들 중에 하나가 바로 화장품인 거죠.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화장품 주가 상대적으로 조금 약했던 게 뭐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것들도 있지만 저는 결국에는 수출주들 중에서 미국 경기가 나빠졌을 때 가장 먼저 그 소비자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 그쪽이지 않나.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이제 소비와 관련된 쪽들이지 않나 싶어서 좀 그런 쪽들이 상대적으로 좀 먼저 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수출주들 중에서도 조금 그 소비자들에도 조금 더 민감한 가계와 민감한 수출 품목이냐 기업들과 관련된 쪽들이냐 이런 것들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죠. 요게 미국 경기가 어쨌든 둔화되는 시점에서는 포트폴리오를 넓히기보다는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좀 강하고 여전히 좀 안정적인 쪽으로 좀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형주 위주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이제 뭐 저희 국내도 내수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소비 쪽보다는 네. 확실히 이제 뭐 B2B나 기업과 관련된 쪽들이 조금 더 그 포트폴리오를 그쪽으로 조금 더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도 이렇게 지어주셨고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국내적으로 국내 시장 중심으로 보자면 지금 리포트에서도 반도체와 조선을 좀 네.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이 두 가지를 하반기에도 계속 가져갈 만한 업종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저희 한국 경제는 네. 내수가 좋아지기는 되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아까도 저희가 이제 그 내수 경기가 좋아지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인데요. 하반기 때도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강남의 일부 네. 아파트 가격들은 이제 네. 호가도 올라가고 있고 네. 분양가도 올라가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미분양 지방 쪽에 미분양도 굉장히 좀 많고 또 금리나 한두 번으로 지금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내수가 굉장히 활력 있게 좋아지기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 기본적으로 한국의 수출은 여전히 수출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 투자 포트폴리오도 수출 중심으로 가져갈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수출주들 중에서도 이게 상반기 동안에 그 PER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오른 주식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 PR은 플랫한데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네. 이제 올라간 주식들이 좀 있는데 반도체라든지 조선 이런 업종들은 사실은 PR이 아니라 실적 중심으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대한 부담이 좀 적어서 상대적으로 이런 업종들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남아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무님의 리포트를 또 자료실에 올려두겠습니다. 여기에 자세하게 써놓으신 내용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허재환 상무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